안녕하세요. 도근양입니다. 서비스 기획 스쿨 책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제 저희 서비스 기획자의 가장 중요한 산출물인 화면 설계서에 대해서 제가 만든 샘플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저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저희가 대부분의 신입인 주니어분들이 맞이하는 환경처럼 기존에 이미 서비스가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얹는 저희가 소위 운영기획이라고 말하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화면 설계서, 혹은 SB, 스토리보드라고 부르는 이 기획권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화면 보시면서 좀 보실게요. 지금 화면을 보셔도 되고 가지고 계신 책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 이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문서 변경 이력이에요. 저희가 책을 이런 문서를 만들게 되면 문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완벽한 화면 설계서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문서 변경 이력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걸 버전업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든 것처럼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버전된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툴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엑슈어라던가 아니면은 특정한 스토리보드 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일단 이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게 된 건 아직도 이제 업무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단 이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방법을 쓰시든 아니면 유저 스토리 방식을 쓰시든 엑슈어를 쓰시든 스케치를 쓰시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샘플 SB에서 기획자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 거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시고 일단 이 리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뷰는 일단 문서 전체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이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UI 플래닝에서 프론트, 고객이 보는 화면에 대한 부분과 백오피스, 이제 어드민이라고 해서 저희 운영자들이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파일을 총 3개의 동영상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MVP를 따져라 라고 하면 화면이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일단 기획 의도와 기획을 하는 이 부분이 서비스 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기획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화면을 설계를 하는 거에 이제 프론트 화면인 서비스를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말하자면 MVP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백오피스 어드민에 대한 부분들은 이 서비스를 운영자들이 계속 수시로 주기적으로 개발이 데이터를 변경해 주거나 하지 않고도 스스로 계속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같이 기획이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급해요? 빨리 오픈만 해야 돼요? 그러면 프론트만 오픈을 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동화시키고 운영을 하려면 이 백오피스 부분, 어드민에 대한 부분까지 다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샘플에서는 풀로 잡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식 혹은 방식에 대한 부분은 회사마다 아니면 지금 시스템마다 아니면 지금 환경마다 다르실 수 있지만 기획자가 생각해 봐야 되는 깊이에 대해서는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많으실 테니까 그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은 일단 여기 인덱스에서 이 파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앞에 이 서비스 요구사항까지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인덱스를 보시면 처음에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개요, 서비스 목표, 기대 효과, 특히 KPI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현업이랑 요구사항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서 정리된 것들 중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뭐였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가 뭐다라는 걸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버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IT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앞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걸 진짜 만들기 위해서 쪼개서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잘 이제 더 세분화돼서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고요. 서비스 정책이나 흐름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서 이제 더 필요한 내용들이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UI 플래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UI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 페이지 IA라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 페이지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페이지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기존 화면인 것도 있고 기존 화면을 수정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운영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데 건들지도 않을 페이지를 그냥 사용한다고 해서 여기 스토리보드에 화면을 넣으시게 되면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개발 범위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딱 작업하는 분량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이랑 디스크립션에 대한 내용은 이 UI 플래닝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 쪽과 백오피스, 어드민 양쪽을 다 다루고 있고요. 여기 4번 이슈 트래킹이라고 하는 건 이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이슈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문제점들 있겠죠. 이런 줄 알았는데 저랬어 라던가 아니면 아직 현업이 마케팅 부서가 내용을 정확하게 확정을 못했다던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 트래킹을 하면서 완료가 언제 됐고요,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라를 체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펜딕스 이런 데에 보통 넣는 건 이 앞에 기획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던 자료들 있죠.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기존의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을 어펜딕스에 넣어서 문서를 이 문서만 읽고도 네, 우리가 뭘 하려고 했고 이걸 했을 때 무엇이 좋아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이 문서 안에 빼곡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 와이어프레임과 디스크립션 그리고 정책 흐름도 이 부분을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하우에 대한 영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 문서는 저희가 기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 방에 완성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까 요거 보셨죠? 문서 변경 이력이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이 깊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이만큼은 다 쓸 수 없고요. 생각나는 거대로 채워나가고 협업을 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늘어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인트로덕션의 개요 서비스 목표, 기대효과 KPI 부분을 보실게요. 개요 쪽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기억나시죠? 물론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휴 트래픽으로 들어와서요. 구매 완료한 고객이 주문 완료 페이지에서 이제 주문까지 끝냈어요.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할 때,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도메인을 딴 데를 쳐서 아예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사이트에 더 유지시키고 남길 것인가? 이거에 대한 리텐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주문 완료 페이지에서 이탈 시 추천 상품 또는 행사 배너를 통해서 다른 상품이나 내부 서비스로 유도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갔죠. 기획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제휴 트래픽에서 일어나는 매출보다 저희 다이렉트 트래픽인 앱으로 들어오는 매출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충성 고객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때 행사 배너나 아니면 추천 상품을 통해서 앱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제휴 수수료를 절감하고요. 장기적인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라는 내용이 개요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서비스적인 목표는 더 세분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일회성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전환시킨다. 앱 설치 유도 및 프로모션에서 리텐션을 강화한다. 효과가 있을 경우에 나중에 확장성을 고려해서 여러 페이지에서 더 많이 이 배너를 쓸 수 있게 하겠다 정도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대 효과의 KPI는 당연히 매출 늘어야죠. 그래서 매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재구매율, 이미 구매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설정을 했고, 해당 프로세스에 따른 앱 설치자가 증가를 해서 저희가 보통 앱 설치를 하나를 하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비용을 측정을 해보면 그 인당 설치 비용보다 지금 이 프로모션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 쿠폰에 대한 비용이 더 낮다 그러면은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인당 설치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금액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인당 쿠폰 사용액, 그러니까 즉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일어난 매출액에서 사용된 쿠폰액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트래픽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사용된 금액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텍스트만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담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서비스 리퀘어먼트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부터는 구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와 정책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면은 주문 완료 페이지에서 레이어 팝업을 띄워서 여기서 상품 추천을 하거나 행사 배너를 띄우는데 이게 앱으로 가게 한다. 인데 이거는 하나의 큰 덩어리고요. 이 덩어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프론트 단, 고객이 보는 단의 서비스 디스크립션이 하나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이걸 앱으로 이동시켰을 때 앱 페이지를 접속하게 됐을 때 이 쿠폰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팝업 및 행사를 저희가 띄우려면 관리하는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페이지, 어드민에 해당하죠. 이 어드민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추천 상품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추천 상품을 만드는 방법은 무수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주니어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대 카테고리로 매핑을 하는 구조로 짰고요. 그래서 구매 상품 대비했을 때 추천 카테고리를 매핑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 서머리들, 여기 있는 정책 내용도 한 번에 짰을까요? 물론 큰 굴지는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뒤에 화면 설계를 하고 내용을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생기면 여기도 충분히 변경해 가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쓰시는 게 중요해요. 완벽주의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정책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서비스 범주는 모바일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대상 채널 제휴 사이트의 서비스 프로세스는 모바일에 국한한다. 스가 빠졌네요. 근데 PC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천, 구매 상품에 대한 추천 기준은 구매 상품이 N개일 경우에 주문 번호는 첫 번째 상품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자, 쿠폰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자동 발행 쿠폰 사용 기간은 발행 일자로부터 20일간으로 제한하고요. 쿠폰 미사용 시 사용 독려 프로모션은 수동 처리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 사람이 쿠폰을 받았는데 아직 사용을 안 했어. 그러면 뭔가 알림을 줘서 다시 쓰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프로모션도 자동화 범주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서비스에서 스펙 아웃, 개별 범위가 아니에요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협의사항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말을 할 때 현업에서는 당연히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협의된 내용은 서비스 정책 내에 충분히 넣어야 되고 나중에 이거를 개선해서 이걸 자동화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 화면 설계서에 뒤에 붙이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사 배너 보실게요. 행사 배너 노출 정책은 상품 추천형이랑 다르게 행사 배너형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신 프로모션 등록으로 하나의 채널 제휴 채널 대상에 상품 추천형도 있고 행사 배너형도 동시에 만약에 등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더 최신간에 등록된 프로모션을 실행시키고요. 만약에 상품 추천형이 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여기 위에 쓰여 있었죠? 너무 과사용 방지를 위해서 쿠폰 다운로드 제한 기간을 설정을 해요. 한 번 다운로드 된 사람이 다음에 또 제휴 채널로 인입해서 구매를 했어도 아직 제한 기간이면은 그 사람은 다운로드해서 제외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이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도 행사 배너는 보여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프로모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휴 추천 프로모션 등록 시에 이미 한 사람이라도 쿠폰을 다운로드한 뒤에는 프로모션은 삭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등록을 하고 나서 삭제는 이런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되게 디테일하죠. 자, 이런 게 서비스 정책에 녹이면 이게 화면 디스크립션으로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서비스 흐름도 보실게요. 이제 고객이 있고요. 관리자에는 운영자 A라고 해서 이 뭔가 프로모션을 등록한 사람 그리고 승인한 사람이 총 3명의 유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객 흐름은 이 제휴 채널로 인입을 해서 주문 완료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외부 페이지로 이탈을 시도하게 되면 주문 완료 레이어가 팝업이 뜨게 되고요.
이 팝업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을 거고, 이 레이어를 뜰 때 동시에 쿠폰이 자동으로 회원 아이디로 다운로드 되고요. 회원 정보는 이 대상 정보를 저장하는데 대상 여부나 제한 기간을 두기로 했죠.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추천된 상품 코드를 이때 그냥 바로 넣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앱으로 링크를 하게 되면 행사 배너 같았으면 여기서 이제 끝났죠. 근데 만약에 앱 설치 여부, 앱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품 추천 배너 같은 경우에는 앱 설치 여부를 따져서 앱을 바로 실행시키거나 앱 설치 페이지로 이동시키거나 해서 앱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앱으로 최초로 진입을 하게 되면 로그인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회원 정보를 못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회원 로그인 처리가 자동으로 로그인 되면 바로 앱 메인에서 이 레이어 팝업의 앱 버전이 뜬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로그인 상태에서는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안내 페이지가 링크를 메인에 어디 걸어주거나, 아니면 앱 설치 페이지, 앱 설치를 통해서 최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개발을 통해서 협의를 해보셔야겠지만, 네, 최초 실행 시 리퍼럴 값을 체크를 해서 앱을 어떻게 처음에 실행할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 안내 페이지로 보내게 되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시 요 레이어와 같은 앱용 레이어가 뜨게 돼서 추천 배너를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해가 가시죠? 네. 자, 이제 관리자 흐름을 보실게요. 이게 뜨려면 뭔가 등록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드민 없이 그냥 데이터로만 관리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빠르게 오픈해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리넌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쭉 사용할 기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드민 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저희 이 요구사항에서는 이제 김나나 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승인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나는 등록을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승인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자 A와 관리 승인자 B가 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 화면, 제휴 추천 배너 관리라고 하는 화면에서 운영자 A가 이제 어드민에서 등록, 삭제, 수정 기능이 다 있고요. 이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저희가 기존의 채널 관리, 기존의 화면에 있다. 여기 이제 이 제휴 채널을 관리하는 화면이죠. 저희가 운영기획에서는 기존에 쓰여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걸로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걸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주를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마인드맵에서 범주를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꼭 팁을 드렸는데, 너무 욕심이 과해지면은 나중에 이 화면 설계를 하거나 디테일한 기획을 들어갈 때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존 화면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규 등록을 할 때 추천 카테고리 매핑 관리라고 하는 화면에서 구매 카테고리랑 그 다음에 추천해줄 카테고리 두 개를 매칭 처리를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미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끌어와서 신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저장을 하게 되고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가 이 같은 동일 메뉴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거의 승인 요청권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 사유를 입력하고 거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게 큰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론트 하나, 관리자 흐름 하나, 이렇게 서비스 리퀘어먼트 어떻게 흘러가겠다까지 정의가 됐습니다. 자, 이 이후에부터는 이제 각각의 화면을 정의를 하고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큰 맥락에서 서비스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쓰실 때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UI부터 그리게 되시면은 이 앞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 개발을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고요.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게 되고요. 케이스를 예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책에서 강조하지만 UI를 그리시기 전에 충분한 사고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 UI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UI를 설정을 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고 과정을 하는 걸 책에 샘플로 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많이 연습하시고요. 저희 클래스에 계시던 분들도 전부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늘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 마칠게요.